안녕하세요. 박람회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거 질문지 뽑으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의 이름은 조예평입니다. 그리고 저의 현재 직업은 마케터고요. 국적은 중국이에요. 2016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오게 되었고, 그리고 입국한 계기는 이제 부모님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전텐텐이라고 하고 이번 학기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적이 중국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입국 계기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춘아이라고 합니다. 현재 직업은 대학생이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국적은 중국입니다. 한국어를 좋아하게 돼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지 한번 뽑아. 우리 사회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점.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중국어랑 한국어랑 두 가지 언어 다 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쪽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감하네요. 저도 이제 2016년에 한국에 처음 왔는데 한국어 모르는 상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모르니까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하는 환경이 생기고 또 중국 친구도 있고 또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어도 좀 적응하면서 배우게 되었고 참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국적인 친구들이 만났을 때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친구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봤을 때 그거 의견도 공유할 수 있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저희가 중국에서 왔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한국인 나라를 적응해야 되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적응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나라별에 대한 문화의 수용성이 되게 개방해진 느낌도 들어요.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오! 말도 언어도 다른 곳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면서 항상 좋았던 순간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텼나요? 이 질문. 이 질문을 뽑았는데 되게 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버티는 거는 멘탈로 버텨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오면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힘들 때에는 마음 편해지려고 요가 같은 운동도 할 수 있고 하고 나면 마음 편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약간 운동이나 요가나 통해서 정신력을 버티는 중이군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냥 아이도 한국 모르는 상태에서 왔어요? 조금 아는데 소통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약간 조금은 알아듣는데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센터에 가서 같은 외국 학생들이 있으니까 왠지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서 한국 친구 만날 때 얘는 한국어 너무 잘해. 그래서 약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거 뭐지? 어떻게 반응해야지? 약간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친구 앞에서 한국어 말한다는 게 약간 쑥스럽고 창피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 친구 만나면서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다 하니까 다 공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얘기 들으면서 힘도 많이 난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집에만 있고 엄마가 만약에 퇴근하면 엄마랑 같이 밥 먹고 대부분 시간이 약간 학원 말고 대부분 시간이 다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춘기여서 엄마랑 엄청 싸울 때였어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온 적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이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만약에 마음이 힘들 때 그냥 부모님이랑 친구들이랑 털어놓는 거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 버티기보다. 맞아요. 역시 사람이 뭐랄까 따뜻하고. 근데 진짜 약간 저도 주변에 많은 이주 배경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약간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힘듦을 극복하고 겪어왔으니까 조금 더 멘탈력이 강하고 그런 부분도 좀 다르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저도 친구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또 다양한 체험들이 있으니까 되게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친구랑 시간 보내면 또 힘이 나고. 다음 질문. 우리 사회에서 일을 구하거나 일을 할 때 경험을 알려주세요. 아르바이트나 인턴. 오. 일할 때, 일 구할 때 꿀팁 같은 거 있나요? 꿀팁. 있는지. 일할 때 꿀팁.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멘탈에 관한 느낌인데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해봐야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 적응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저도 첫 번째 꿈이 통역사였는데 몇 년간 일하다 보니까 제가 성장할수록 제 성향이 조금 더 티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사는 조금 나랑 안 맞다. 일을 해보니까 많이 경험해봐야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일도 조금 더 쉽게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모든 에너지 쏟지 말고 내 삶, 내 미래의 진로 그거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있어야 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랑 상담을 많이 했어요. 취업 상담센터도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랑도 상담하고 기회를 딱 잡아서 가서 상담 아니면 수다라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기회가 점점 생길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야 기회도 보이고. 그렇지. 제 경험상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막 한국어도 그렇게 잘하지 않고 그래서 중국인 맞는 그런 가게에 많이 갔어요. 중국어로만 대화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한국에서 알바하려면 그냥 한국인 직원들이 맞는 가게에 가서 약간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능력도 낼 수 있어서. 그러면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일해본 경험은 있나요? 많죠. 그래서 거기 같이 일했던 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제일 기억이 남는 말이 약간 어디 가서 면접 반응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언니가 무슨 일 하고 있는데 제가 할게요라는 거 하는 거 약간 눈치 말고 뭐죠? 눈치껏 하나. 그런 거보다 약간 통찰력. 센스 있게 일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이 있어요? 하원에 가서 통역하는 일도 해봤어요. 약간 자원봉사 같은 거였는데 그리고 그 학생들이랑 소통하는데 한국에서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였죠? 인사 먼저 그러니까 하는. 고객 응대나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한국의 문화가 인사를 먼저 해야 예의다. 맞아요. 특히 서비스 업계에서 약간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는 거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비스도 뿐만 아니라 약간 면접이든 아니면 다른 회사에 가서 회사끼리 회의했을 때도 되게 자신감 있게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면서 맞아요. 이 아이 사람들한테 엄청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MBTI 혹시 MBTI 뭐예요? 저는 EI 반반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면접 볼 때 엄청 E처럼 노력하고 있는 아이예요. ESFJ. EI 가끔 반반. 왠지 따뜻한 느낌이 나왔어. 고마워요. 약간 사람 챙겨주고 부드러운 분위기. MBTI 뭐죠? 저요? 제가 일할 때는 약간 제 성향, 약간 꼼꼼하게. 왜냐면 제 직업이 마케터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하나도 빠지면 이제 수월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 보니까 일할 때만 일할 때만. 놀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MBTI는 ENTP. MBTI 어떻게 돼요? ISFJ. J. ISFJ. I랑 E만 바꿨어요. 또 요즘에 한국에서 되게 인기 많은 MBTI를 얘기해봤어요. 저희도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재밌게 얘기 나눠보고. 그래서 친구 만날 때 먼저 물어봐요. MBTI 뭐예요? 이름 물어보기 전에 MBTI 뭐예요?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진학 경험이 궁금해요. 이 선생 사람은 실수해야 돼요. 춘환 선생님은 이제 한국 외국어 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학과는 어떻게 한국어 교육. 어떻게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예전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다녔는데요. 거기 있는 담임 선생님 저를 학과 선택할 때 좀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그 학과는 왜 선택했는지? 예전에 어학원 다녔을 때도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선생님 같이 따뜻한 분 보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한국어 교육과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과를 선택하고 또 따뜻한 어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기억해서 한국 교육학과? 네. 한국 교육학과를 선택했네요. 그럼 틴틴 선생님은? 제가 지금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학과 선택했는지를 제가 이주 배경 청소년 재단을 통해 거기 상담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그래서 그 어떤 직업 테스트? 직업 흥미도 테스트. 직업 테스트도 해봤고 그래서 약간 사회복지 저랑 성격이 좀 맞아서 그래서 선택했어요. 선생님.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실무중국어과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전까지 통역사, 번역사를 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어요. 100시간에서 200시간 자원봉사를 했어요. 일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만에 가서 비즈니스 회의를 동시에 통역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적성이랑 안 맞는 너무 거예요. 안 맞는 통역도 서비스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록 전문 지식이 좀 높아야 하지만 그래도 서비스 쪽은 나랑 안 맞다.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른 자신을 발견했으니까 또 제 앞으로의 진로 목표가 좀 정확해진 것 같아요. 학과랑 상관없이 마케팅, 세일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중요시 보는 직업들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다 하다 보니까 인턴도 해보고 취업도 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제일 잘 맞는 걸로 하고. 네. 근데 저희가 이번 박람회가 20대 초반을 위해서 열린 박람회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저희 마지막 질문. 후배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선배. 저희 멘토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일이 하기 전에 먼저 자신감 있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해보면 약간 조금 더 자신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게 응원하고 싶어요. 그쵸. 되게 공감되는 말인 게 한국에서 한국어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신감 가져야 빛이 나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뭘 하고 싶으면은 다 최선을 다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내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아예 안 하는 게보다 약간 내가 실패해도 한번 도전하겠다 그런 마인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해도 그거를 너무 넌 잘못했어. 넌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약간 이런 재채기보다 조금 긍정적인 에너지,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칭찬도 해주고 하루 수고했으면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오늘 진짜 너무 잘했어. 약간 칭찬도 해주고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고 약간 후회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같이 파이팅! 돌발 질문 하나 할게요. 돌발 질문. 10년 뒤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10년 뒤? 어려워요. 30대가 된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일단 지금까지 저 지금 22살이거든요. 10년 뒤 32세? 그때 되면 지금의 저도 되게 일 중독, 워크홀릭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미래의 자신, 너는 잘 쉬고 있니? 너는 또 지금 나처럼 체력 거지니? 병원에 누워있지 않길.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챙기면서 달렸으면 또 10년 뒤에 저희가 여자잖아요.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결혼 안 해도 하든 안 하든 선택이지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10년 뒤에 저는 지금처럼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옆에 계속 있어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제 지금처럼 더 우정이 이어질 수 있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되게 정이 많은 많은 스타일. 한마디 해볼까요? 저도 그 건강을 챙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대 되면 체력도 안 되고 더 거지.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다들 20살 그냥 성인이 되고 약간 실패해도 다른 경험이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실패 없이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행 없이 저희가 성장할 수도 없고요.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후퇴해지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니까. 나이는 계속 먹지만 계속 멈춰 있으면 그거는 후퇴해지는 거고 조금이라도 자신을 챙기든 아니면 이 사회랑의 관계를 챙기든 뭐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하면 안 되고 건강은 챙겨야 돼요.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박람회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